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2020년 7월 29일 수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자, 물타기와 매집의 차이. 자, 물타기랑 매집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차이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기준을 잡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바른투자 커뮤니티 345화 기준에 따라서 투지와 투자가 달린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심리적인 본전 심리로 분산해서 이제 몰빵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주식 투자 시작하면 3종목이든 5종목이든 10종목이든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근데 망할 때 보면, 깡통 날 때 보면 한 종목 갖고 깡통 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들이 이런데 이 이유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보면 이제 주가라는 건 이제 변동성을 가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잘 되는 경우들이 있다가도 이제 물타기라는 것도 하다 보면 성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만원에 사서 자 7,000원에 뭐 더 사고 무슨 뭐 5,000원에 더 사서 자 8,000원에 팔아서 결국은 수익을 보고 나오고, 자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하게 되면 계속 이걸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 매도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매직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게 뭐 비용 처리가 되고 그냥 끝나요.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어떻게 망하는 회사를 한번 잘못 잡아서 이게 물타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한 종목 때문에 내 전체 자산이 그냥 뭐 깡통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패턴을 보면 보통 처음에 예를 들어서 3종목을 샀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매수 시점은 3개를 다 똑같이 삽니다. 어떤 놈은 많이 올라가고 자 수익이 났으니까 매도를 해요. 어떤 종목은 많이 올라가고 처음부터 이제 사자마자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슬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사자마자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좀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이거는 약간 손실 중이면, 예를 들어 C 기업이 갖고 있는 주가가 좀 손실 중이면 요걸 팔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거기서 더 빠져요. 그러면 처음 매수했던 게 천천히 올라가던 게 또 올라오는 흐름들이 보이면 여기서 팝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서 물타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제 고점 징후가 나오면 이때 이슈가 막 나와요. 이거 팔지 말걸 하는데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다 못해서 이제 요걸 보면 엄청난 기업이 될 것 같고 지금 따라잡지 못하면 사지 못할 것 같은 이상한 소외감을 견디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계속 빠집니다. 이 빠지는 기간이 6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고 사람이 느끼는 요 박탈감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런 걸 계속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절하는 시점은 뭐냐면 자 손절을 하고 자 꼭지에 이제 따라잡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손절을 할 때 악재성 이슈가 터집니다.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를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무엇이냐, 원전 산업이 기본인데 이 원전은 정부에서 무슨 죽여버렸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망할 거라 그래갖고 자산을 막 팔아서 어떻게 물 태우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두산중공업을 갖고 있든 두산을 갖고 있든 뭘 갖고 있든 간에 두산 계열사 뭘 갖고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손절했는데 뭘 사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슈가 크게 붙어요. 내가 전에 조금 먹고 팔았던 그때 팔지 말고 갖고 있을 걸이라는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새로 어떤 이슈가 붙는 종목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자 시젠 같은 거 지금 코로나야. 코로나가 미국에서도 계속 확산된다 그러고 무슨 이렇다 보니까 2분기에 실적도 되게 잘 나올 거라 그러고, 이거는 이 기업은 앞으로 엄청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데서 요걸 팔아서 요렇게 갑니다. 요런 걸 팔아서 요로 가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더 오르고 뭐하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자, 시젠이라는 기업이 그럼 코로나라는 게 결국은 만약에 뭐 한 6개월이나 있다가 마무리되고, 무슨 진단키트 가격은 이미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진단키트 가격이 뭐 많이 빠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익이 계속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꼭대기에서 잡아서 또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는 자, 계열 정리하고 갖고 있는 거 무슨 뭐 적자 털어내고 구조 조정하고 뭐하고 해서 무슨 풍력이라는 테마가 갑자기 붙으면서 빵 튀어요. 그럼 또 반대로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걸 반복하다가 이슈를 따라서 왔다 갔다 몇 번 하면 그냥 깡통 나는 거예요. 남은 돈이 얼마 없어요. 그거 갖고 이제 돈 같지도 않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인출해갖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거죠. 깡통이라는 게 돈이 0이 돼서 깡통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식시장을 떠나면 깡통이 나는 거예요. 주식시장을 수익을 보지 못하고 손실을 보고 떠났다라는 건 깡통이 나는 거예요. 이 패턴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심리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둬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중구난방하다가 엇박자만 계속 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뉴스를 보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기준을 잡아두면 매집 기준이 없으면 물타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A 사례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10%를 사요. 더 빠져. 좀 더 사. 20%를 사. 자, 분할 매수야, 분할 매수. 그러다가 이제 더 빠져. 이제 뭐 다 빠졌겠지 하고 40%를 사요. 20%를 더해. 그러다가 이제 더 빠지면, 가진 거 다 팔아갖고 요것만 딱 사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못 팔겠어. 비중이 너무 많아졌어. 이미 40%, 20%가 넘어가니까 비중이 너무 많아져서 다른 걸 갖고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다른 거 10% 갖고 있는 거, 5% 갖고 있는 거, 3% 갖고 있는 거, 이런 거 갖고 있어봐야 이런 게 수익이 나봐야 수익 같지도 않아. 요거 손실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이거 3% 갖고 있는 거 팔아서 사고, 5% 갖고 있는 거 팔아갖고 사고, 결국은 그래서 요 종목만 다 갖고 있어서 이 종목 하나만 보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만약에 기업이 잘못돼서 상장 폐지가 되면 깡통이 나는 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비중을 명확하게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50개 종목을 사서 정확하게 2%씩 관리를 해서 그만큼씩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를 사요. 자, 더 빠져.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 2%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내 자산이 1억이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샀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가 빠져. 그럼 180만원이야. 그럼 180만원에서 20만원만 사는 거예요. 20만원치만. 그럼 다시 200만원 되잖아요. 2%에서 맞춰가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준이라는 거예요. 제가 회원분들한테 일정금이라는 기준을 잡아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관리 체계를 잡아드리기 위해서 일정금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비중이 예를 들어 추가 매수라든가 뭐 이런 걸 해서 비중이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종목밖에 안 보여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근데 손실해서 매도는 못 하겠어. 손실 매도는 못 하겠어. 왜? 손실 매도했다가 올라가는 것들을 몇 번 경험하니까 손실 매도를 하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잘라내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운 좋게 본전이 오잖아요. 운 좋게 본전이 오면 이걸 또 반복합니다. 망할 때까지 반복해요. 망할 때까지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운 좋게 자, 수익으로 이렇게 물타기를 하다가 수익으로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을 또 이제 나눠서 사다가 또 똑같이 되고 또 똑같이 되고 결국은 깡통이 날 때까지 이것만 반복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명확하면 자, 깡통이 결국은 딱 났어요. 상장 폐지가 났어. 2% 손실이 끝이에요. 다른 거 2% 갖고 있던 종목이 200% 수익이 나면 자, 4%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2% 손실. 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2% 수익이 남는 거예요. 이런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을 잡아두고 하면 매집이 되는 거고 기준이 없으면 물타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해를 하지,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생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알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라는 게 뭐예요? 비중을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주식을 비중을 과하게 실는 이유가 뭐예요? 비중을 모는 이유가. 자, 욕심입니다. 내가 1억 있는데, 자, 5천만원 갖고 수익을 100% 내면, 자, 예를 들어 10% 내면, 500인데, 자, 500만원 갖고 수익을 100% 내봐야 500이야. 이상한 논리가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500만원을 사서 100% 나서 수익을 내서 500만원 수익 내는 것보다 5천만원 나서 10% 사는, 이제 10% 수익 내는 게 훨씬 쉽다고 느껴요. 그런데 사실 주식 투자는 500만원 갖고 100% 수익을 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5천만원 갖고 10% 수익 내는 동안에 내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 자금의 2분의 1이 들어가 있어. 요게 예를 들어서 3%, 5%만 빠지면 심장이 쫄깃쫄깃해요. 그러다 50% 빠지면 두근두근하고, 이제 70% 빠지면 아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500만원이 50% 빠지면 나는 9,500 남아있는데, 그쵸? 심리적으로 이미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내가 심리적인 포지션을 취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물타기라는 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라는 것도 사실 은어잖아요, 은어. 그냥 붙여놓은 이야기인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간단합니다.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면 거의 뭐 50%에서 70%는 맞아요. 거의 수익 매도가 나와요. 자, 20%, 30% 손실 구간이 한번 만들어지고 이게 2년, 5년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는 걸 경험을 하게 되면 요거는 견디질 못합니다. 근데 비중 관리를 해놓고 2년, 5년은 견딜 수 있어요. 왜? 작은 비중이기 때문에 뭐 될 대로 되라고 냅둬버리면 되니까.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투자에는. 내가 몰빵해갖고 2년, 5년을 그냥 주식이 수익도 없고 계속 손실 구간에서 5년 있으면 가만히 5년을 버티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요. 대부분은 못합니다. 근데 비중을 쪼개놓으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포지션을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투자금이 1억이든 투자금이 1000만원이든 투자금이 100만원이든 내가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일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깡통이 나도 견뎌낼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얼마일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그 포지션들을 정해서 잘게 쪼개서 분산을 해놓고 기다리는 투자들을 해야 개인 투자자들은 실패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100만원을 샀어,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뭐 30%가 빠져서 이게 70만원이 됐으면 이거를 70만원 더 사서 140만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30만원만 더 사서 다시 100만원을 만들면, 자, 결국은 상장 폐지가 돼도 100만원만 잃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액이 점점 140이 되고 이게 300이 되고 이게 500이 되고 내가 물타기한 금액이 점점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서 항상 기준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면 매집인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물타기라는 거는 결국 심리적으로 관리될 수 없는 포지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매집했다는 건 뭐예요? 보통 이제 매집을 이야기할 때는 수익을 크게 나는데, 자, 이 수익이라는 걸 가정을 해놓고 싸게 사는데 얼마가 싼지를 모르니까 1만원에도 사고 5만원에도 사고 5천원에도 사고 뭐 7천원에도 사고 2만원에도 사고 해갖고 10만원에 팔자는 거잖아요. 자, 이게 매집이지. 그쵸? 물타기는 뭐예요? 물타기는, 자, 본전을 생각을 해요, 대부분. 자, 처음에 2만원에 출발해서 이게 1만원대도 사고 5천원대도 사고 3천원대도 사고 해가지고, 자, 1만 5천원 오면 팔면은, 자, 수익이 뭐 플러스 5% 찍히든가 플러스 마이너스 본전이든가. 자, 본전에 나오자. 자, 본전을 생각하고 산다는 거는 물타기예요. 내가 지금 10만원까지 먹을 건데 만원에 사고 2만원에 사고 5천원에 사고 7천원에 사고, 자, 이렇게 사서 물량을 모아가지고 10만원에 팔겠다. 이게 매집이라고요. 그럼 물타기와 매집은 애초부터 다른 거예요. 세상에 본전을 생각하고 하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심리적으로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인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하려면.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손해를 안 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죠.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봉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그건 손해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익이 있는 거죠. 내 심리적인 어떤 그 이익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말고 그냥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보려고, 손실을 보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 이제 심리적으로 손실을 힘들어 하고요. 이익은 더 힘들어요. 손실도 힘들어하고 이익도 힘들어요. 수익이 나면 이 수익이 훼손될까봐 힘들어요. 자, 조금 빠져갖고 이 수익이 줄어들까봐. 자, 손실이 나면 그냥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손실이 나도 수익이 나도 계속 힘들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익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야 돼요. 이만큼 쌓아놓고 있어야 돼요. 내가 1이면 수익을 5, 10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야 돼요. 5배, 10배 이렇게 수익을 내놓고 있으면 이 동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수익이나 손실이 힘들지 않아요. 회원분들은 이걸 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지금 보세요. 수익이 100%도 나고 200%도 나고 500%도 나고 이런 경험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30% 종목 갖고 있다 그래갖고 힘들어요? 마이너스 뭐 15% 종목 갖고 있다 힘들어요? 마이너스 70% 종목 갖고 있다고 힘들어요? 수익은 뭐 500%도 내고 200%도 내고 100%도 내는데 안 힘들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 사이즈가 더 커져서 뭐 1000%, 2000%, 10,000% 수익을 경험을 하게 되면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자, 100%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회귀하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힘든 게 아니거든요. 100% 갔다 0으로 갔다 다시 500%도 가고 하는 거예요, 원래 주식은. 근데 이게 결국은 500% 가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흔드는 거지. 이걸 이제 변동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변동성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는 것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 이런 변동성이 생기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변동성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자, 심리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팔고 싶어 하는 사람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만나서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좋을 때는 가치보다 더 가서 버블이 되는 거고,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는 가치보다 많이 빠져서 공포를 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공포스러워 할 때 사고, 사람들이 광분하고 있을 때 팔면 돼요, 주식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사람들이 광분을 하고 있고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엄청 저렴하게 자산이 거래가 돼요. 자산이 저렴하게 거래가 된다는 건 싸게도 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공포스러운 구간인 거예요. 가치를 기준으로 놔야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엮여 있는지, 이게 지금 흥분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싸게 사. 이게 흥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거 2천만 원에 사요. 이게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그냥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거잖아. 흥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5천을 가든 1억을 가든 이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보통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에서 버블이 크게 만들어지거든요. 가치가 얼마인지 아는 거는 그 가치가 넘어갔을 때는 보통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적정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는 어떤 것들은 버블도 커지고, 뭐 침체는 어딘지 모르니까 어디까지 빠질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가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10만원짜리가 3만원에 샀는데 이게 만원까지 빠졌다 그래갖고 공포스러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10만원짜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잖아요. 요걸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게 얼마짜린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만원짜리를 어떤 사람은 8만원이라고 어떤 사람은 20만원이라 그래요. 여기에 대한 괴리는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성장률.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3년 후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20만원이라고 그럴 수 있고, 지금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8만원이라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 위치는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다가 1만원까지 빠졌으면 마이너스 70% 빠졌잖아요. 그럼 이게 공포스러울 이유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변동성에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정말 아는 사람들이 무조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 수익을 많이 내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10만원짜리 어떤 미친놈이 3만원에 팔아요. 예? 9만원에 팔려고 그러면은, 아, 고민 좀 해볼게. 그러지. 내가 10만원인지 알고 있는데 3만원에 파는 미친놈이 어딨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3만원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까? 저평가되어 있다고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사람들이 멍청하고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싸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거를 10만원인지 알고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3만원에 파냐고. 모르니까 파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알고 있으니까 사잖아. 근데 더 미친놈이 나와갖고 2만원에 판다는 미친놈이 나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미친놈은 5천원에 판대. 고맙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이게 왜 공포스러운 일이냐고.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냐고요. 이게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8만원이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싸게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금융인식이 한국이 금융인식이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해서 한국 투자를 하면 안 된대. 이래서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금융인식이 빠삭하고 훈련이 돼 있고 하면 미국처럼 비싸단 말이에요. 싸게 안 팔아. 이 사람들은 알아. 얼만지를 알아. 그래서 더 줘야 팔아. 그러니까 밸류가 높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모르니까. 야, 더 비싸게 파는 시장 가서 사야지. 싸게 파는 시장 가서 사면 미친놈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어떤 데는 10만원짜리를 3만원에 판다는데, 자, 어떤 데는 10만원짜리 20만원에 판대. 근데 이걸 20만원에 산다고 가고 있다고. 20만원에 판다는데 내가 살게 그러는 거야. 야, 10만원짜리 3만원에 줄게. 안 사. 자, 야, 그 10만원짜리 20만원 줄게. 내가 살게, 그거. 이건 완전 도라이 아니에요, 이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투자를. 그러면 한국에 얼마나 큰 기회가 있는지가 보입니다. 정말 한국 주식시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려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더 바보들이 많았잖아, 옛날에. 삼성화재 같은 거. PER 1에 거래가 됐대요. 근데 지금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자, 5만원짜리 주식하고 100만원짜리 주식이 있으면 5만원짜리 주식을 싸다 그래. 우와! 이거 100만원짜리 주식은 원래 250만원짜리인데 5만원짜리 주식은 원래 3만원이야. 3만원짜리를 5만원에 파는데 이걸 싸다 그러고 25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파는데 이걸 비싸다 그래. 야, 90%가 이렇게 얘기를 해. 도라이를 밖에 없어. 이거 완전히 이거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에요, 이거? 주식시장을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에요. 100만원짜리는 250만원짜리인데 100만원에 거래가 돼. 근데 이게 3만원짜리인데 5만원에 거래되는데, 야, 100만원짜리보다 20%가 싸네. 100만원짜리보다 얼마야? 95%가 싸다 그래. 그래갖고 5만원짜리를 사요. 내가 100만원이 있으면 이 100만원짜리 한 줄을 사야 되는데, 5만원짜리 20개를 사. 더 비싼 걸 사는 거지. 이런 미친놈들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은.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삼성화재가 PR이 한 바에 거래가 됐대. 졸리님 강의들을 보면, 자, 300배, 3만 프로 수익을 냈습니다. 삼성화재로. PR이 1에 거래가 됐대요. 얼마나 모르면 이게 PR이 1에 거래가 돼요. 자, 삼성화재가 2만원인데, 자, 다른 보험회사 주식이 1만원이에요. 근데 얘는 PR이 20이야. 전부 이것만 사갖고 2만원으로 맞히는 거예요. 자, 삼성화재가 2만원이니까 얘 2만원까지 가야 돼. 1만원이니까 싸잖아. 야, 이거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거?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이런 돈 놓고 돈 먹기가 어딨냐고요. 주식시장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기회가 널려있는 시장이다, 한국 시장은. 옆에서, 야, 미국 주식 사야지 한국 주식을 왜 사냐고 10년 동안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너 미주국 주식 사. 나는 한국 주식 사가지고 좀 한국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도록 할게. 라고 얘기하고 이제 뭐 한 10년 있다 보면 그 친구는 이제 그지 깽깽이 돼 있고 나는 부자 돼 있고, 그러니까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자본을 집어넣고 샀다 팔았다 하고 있으니 내 거 비싸게 팔아주고 남의 거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그만큼 엄청나게 싸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어디랑 비교해도 싸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몇 개 국가 중에 하나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국에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들 절대 멀리하지 마세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